한남동에서 2박 3일간의 밤생 농성, 국민은 결코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새벽부터 눈이 많이 왔습니다. 습설이라 무거운 눈이었습니다. 그래도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이 숨어있는 대통령 관저 부근에서는 수많은 청년들이, 시민들이 밤샘을 했습니다. 윤석열 체포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된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키고 국가를 수렁에 빠뜨렸지만 끝내 좌절하지 않고 나라의 주인들이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한남동에서 2박 3일간의 밤생 농성, 공수처는 윤석열을 체포하지 못하고 물러섰지만 국민은 결코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평생 한국에서 살았고 또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 사는 내내 늘 이렇게 놀라운 사건들을 목격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스픽스는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저도 공휴일이던 1월 1일, 2일, 3일 그리고 어제만 하루 쉬고 일요일인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또 스픽스 방송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도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 진짜로 최고의 전문가들 모셨습니다. 고발뉴스 이상호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신영환 교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관천 행정관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는데요. 공수처가 별 준비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지적도 많고 하여튼 아쉽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지금 심경은 어떨까요? 우리 신 교수님. 네, 심경은 이 사람의 이제 특유의 모든 것을 승패로 재단을 하거든요. 항상 보면. 그럼 이제 엊그제 1월 3일 같은 경우에는 잠시 이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사람 인생을 관통하는 전반적인 건 거의 컴플렉스다라고 이제 개념 규정을 했었는데요. 뒤집어서 이제 한 하루 정도 승리감에 도취하고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지시한 게 있겠죠. 그런데 돌아서서 보면 다시 컴플렉스에 의해서 굉장한 불안감에 쌓여 있을 거예요. 본인 스스로 또 수많은 사람들을 처단했을 때에 그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오버랩이 되겠죠. 그러면 정말 지금 그 쪼잔한 이제 그야말로 국민들 보기에 치졸하고 쪼잔한 이 모습을 어떻게 이제 돌파하고 나갈 거냐. 아마 굉장한 불안 속에서 여기저기 전화 돌리고 있을 겁니다. 그 성격상 이걸 못 참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돌리면서 조언 구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건희도 마찬가지고요. 네, 교수님 말씀 불안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일단 요거 하나 좀 전문가분들, 최고의 전문가분들 계시니까 네. 한번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첫날 그 내부 영상을 네. 가장 공중파보다 더 적나라한 네. 내부 영상을 공개한 게 이제 고양이 뉴스의 원PD인데 원PD랑 좀 전에 통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한번 좀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면 불안감의 연장선상에서 과연 윤석열이 지금 어디 있겠는가, 체포에도 응하지 않고 평생 법조인 지낸 친구가 지금 공간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지금 의혹들이 제기되는데 8시 한 20여 분 뒤로 이제 가보시면은 마이바흐 이게 벤츠죠. 벤츠가 벤츠 고급형 두 대가 지금 보시는 것에서 좌측 그러니까 이제 용산 관제에서 보면 우측이죠. 저기로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전문가분들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마이바흐 두 대가 지금 나가거든요. 예. 저거 일반 V1, V2 말고 경내에서 탈 수 있는 차입니까? 제가 그 대통령 경호실에 근무했을 때요. 네네. 청와대 내에서 마이바흐 S클래스 600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가장 높은 거는요. 저걸 방탄 차량입니다. 그렇죠. 저걸 탈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과 V1과 V2, 대통령과 영무인밖에 없습니다. 저거는 다른 사람은 저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하나 외부에 나갈 때 대통령과 똑같은 차량을 경호실장이 타고 나갑니다. 그래서 똑같은 차량을 두 대 해가지고 차량을 이제 그 혼돈을 주는 거거든요. 저게 이제 방탄 차량 같은데 저게 왜 그때 저리 옮겼을까요? 물론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저쪽 방향이 우리 원PD도 합참 공간 방향이라고 하는데 그쪽 지리는 또 잘 아시잖아요. 네네. 그 큰 대문을 중심으로 해서 네. 오른쪽으로 가야지 이제 대통령 그 공간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국방장관 공간이 거의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아까 이제 차가 빠져서 이렇게 우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바라보고 왼쪽 위에는 합참의장 공관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저 추정이 맞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 생기죠. 합참의장이
자기 집 쪽으로 일단 피신을 했다. 이를 밖으로 나온 건 아닐 테니까. 그렇다면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런 가정이 맞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저게 왜 저러냐면요. 지금 관저에는 소위 말하는 피신룸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통령 본관 관저에는 만일의 경우에 테러를 당해가지고 경호원들이 무력화됐을 때 대통령이 들어가서 숨어 있는 공간, 즉 벙커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 청와대 말씀. 예, 과거 청와대는 게 지금 관저에 저기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합참의장 정도의 공간에는 되게 옛날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벙커가 있습니다. 거기서 안에서 문을 잠궈버리지 않습니까? 만일에 이제 저걸 타고 피신했다면은 문을 잠궈버리면은 밖에서 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8시간 동안 자동적으로 산소, 전기 뭐 다 공급되고 안에 비상식량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영장 집행하기 하루 전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방송에 나가서 그랬습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요. 제발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벙커에 있다면 벙커에는 숨지 마십시오. 예. 그거 외신 나가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무슨 영화 수리남입니까? 자, 그런 짓거리는 좀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도 저거 나오는 거 보고 만약 저기 타고 있었으면은 아니 왜 그리 갔을까요? 경호처는 저 관절을 맡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구나 8시 예. 38분, 40분 요 시점이 그러니까요. 사실 대단히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은 제1, 제2 저지선이 뚫리면서 대단히 좀 긴박하고 네. 진 교수님 말씀 맞다나 이 불안감, 극도의 불안감에 처해 있던 윤석열이 소위 말하면 탈출 마지막 시점으로 예. 판단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마이바흐 그게 그렇게 긴박한 순간에 차량 정비를 위해서 움직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비행기 저한테 그렇죠. 정비 차원에서 아니 했다고 왜냐면 하듯이. 윤석열은 그렇게 변명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빈 차다. 뭐 차도 점검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럴 텐데 이제까지 윤, 김 두 부부의 어떤 행태를 보면 항상 저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항상 그 위에였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날 원거리에서 찍었지만 그 개 산책하는 거는 분명히 김건희로 보인단 말이죠. 누가 네. 봐도 이렇게 팔 젓고 하는 것들이 예, 팔도 그렇고 정면 약간 모습을 보면 거의 틀림없이 김건희라고 보면 그렇다고 하면 이건 치밀하게 짠 어떤 위장 전술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평온하게 여기서 잘 있어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있어라는 걸 보여주면서 소위 이제 페이크를 쓰면서 이렇게 피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대로 네. 만약에 그게 그렇게 드러났을 경우에는 정말 국민적 분노가 걷잡을 수 없겠죠. 근데 그 국민적 예전에 분노도 분노인데 이거 청와대하고 여기서 하나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이상호 대표부터, 네. 죄송합니다. 짚어야 될 부분이 저는 평상시에 그루밍 당하는 그루밍의 주체로서의 김건희와 대상으로서 윤석열이라면 너 불안해? 그럼 너 벙커 가 있어.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나는 그냥 개 좀 산책 좀 한 8분 시킬게. 예. 김건희의 평상시 행동 양태가 재현된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여기서 만약에 마이바흐 타고 나간 게 윤석열이 맞다면 합참의 어떤 부대 시설일 텐데 예. 합참 의장이 지금까지는 이 쿠데타 관련 개입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던 사람인데 사실 민주당 일각에서 전군이 주체가 된 쿠데타 어떤 연계 활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겠다고 지금 부의원이나 몇몇 의원들이 그런 언급을 한 바가 있거든요. 아직 제시는 안 하고 있는데 혹시 합참의장이 알았으면 자기 공간 시설로 들어온 사실을 예. 그거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쫓아내든가? 그래도 지금 현 직위가 대통령이고 지금 국군 통수권자지 않습니까? 쫓아낼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벙커가 있는 데는 예전에 대통령 본관 관저, 그다음에 국방장관, 그다음에 합참의장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총괄 지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저에는 제가 벙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안에서 잠궈버리면 밖에서 열려면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됩니다. 비밀번호를 계속 바꾸거든요. 우리 해코드 바꾸듯이 계속 바꿉니다. 예, 그래서 근데 참 상상하기 싫은데요. 아니 근데 조금 전에 고영인 뉴스의 동영상에 보면 네. 김건희로 추정되는 어떤 여성이 내려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뭔가 지시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로 보이나요? 어떻게 보이세요? 워낙 멀긴 한데. 인상착의가 통일성이 있잖아요. 그 다음 영상이랑. 네네. 네네.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실 안에서는 관저 안에서 김건희 말고는 없을 거다. 이를테면 뭐 요리사가 그런 거를 하겠습니까? 네. 아니면 뭐 경호처 여직원이 저런 과감한 행보를 하겠습니까? 경호처에 지금 제가 이 순간에도 아는 심각하네요. 그 여성 간부는 없거든요. 네. 지금 부장급 제가요 이상. 5개 정부에 있어 5개 정부에 여성 간부가 BH 없구나. 근무했는데요. 영부인한테는 가족 경호부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게 가족 경호부는 주로 그 여경들 우리 여자 경찰관들하고 가족 경호부 몇 명이 소수가 작습니다. 6, 7명 있는데요. 거기를 제외하고 다른 경호원들한테 영부인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뭐 마포대교 위에서 경찰관들한테도 이런저런 지시를 하던 사람이니 그런 면에서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네, 영상에서 그 여성이 내려서 한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김성훈 경호실 차장 그리고 이제 그 안쪽에서 이광우 경호본부장 지금 이제 갑자기 이제 이 사람 보직을 바꿨습니다. 경호본부장은 원칙적으로 이제 외곽 전체에 대한 경호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아내를 동원해서 막을 수 있는 걸로 이제 보직을 바꾼 것 같습니다. 갑자기 엊그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극렬 저항 지시를 하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실세들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추정컨대 김건희일 가능성이 높겠죠. 상당히 중요한 영상이네요. 지금 중요한 영상입니다. 뉴스의 예. 원재윤 PD가 큰 역할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원래 이거 외교장관 공간이잖아요. 근데 예. 외교장관이 무슨 뭐 일단 유사시에 벙커가 있을 필요는 없는 사람이잖아요. 거기는 벙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그 짧은 벙커가- 시간에 벙커가 있는 곳으로 그렇지. 갔을 가능성도 짧은 크죠. 시간에 그 예. 벙커를 만들었을 리는 만무하고 예, 예. 그러면 벙커가 있는 합참 의장 부대 시설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마이바크는 대통령만 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대단히 높아 보여요. 지금 민주당이 밝힌 바에 의하면 박종준 경호처장이 몸싸움을 해라. 그런데 예. 밀리면은 총기를 사용해라. 공포탄 라고 쏘고 그렇죠. 순서대로인데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하나 짚어주시고요. 세 분 다. 예. 또 하나는 그러면 부하들에게 경호처 직원들에게는 목숨 걸고 지켜라 그러고 자기는 내뺐다는 거잖아요. 야 이건 정말 저질이네요. 제가 1월 3일 날 이제 08시에 한다는 거를 캐치를 하고 1월 2일 날 경호처에 뭐 누구라고 말을 못하지만 직원하고 통화를 했을 때는 사전적인 그런 지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날 현장에서 지금 이제 나오는 걸로 보면 결과론적으로 그날 현장에서 지시가 있었다면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했다 그러면 시간상으로 보면 사전 근데 미리 다 한 건 아니었던 것 제가 같고. 사실 그 당일날 그 경호처의 주요 포스트에 있는 두 분과 동시에 문자로 연결된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확인해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두 가지 팩트를 저희가 확인해드렸죠. 그러니까 군과 대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MBC 같은 경우도 군과 대치 상황이라고 했다가 1시간 정도 뒤에 저희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한 뒤에 이제 예. 대치 상황 아니다. 요거 이제 경호처에서 먼저 확인해 준 내용이고 또 다른 게 뭐였냐면 윗선과 실제 직원들 사이에 온도차가 크다. 큽니다.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그 현관 안까지 들어가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했는데 결국 온도차가 너무 컸던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그 거명되는 그 임원 간부 3명과 예. 그 강제에 의해서 동원될 수밖에 없는 일부 경호처 직원들이 동원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저희 방송 시작하기 10분 전에 골 때리는 문건이 하나 나왔어요. 경호처장이 박종준이요? 네. 입장문이라는 걸 냈어요. 네. 예. 저는 경호처장이 입이 있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예. 네. 입장문을 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작성해 준 것처럼 뭐 쭉 뭐 블라블라 길어요. 자기들 뭐 예. 열심히 해왔다 뭐 이런 얘기 빼고 되게 중요한 3가지 포인트를 들어서 체포영장을 거부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3가지 이유가 국임당의 주장 논리와 똑같습니다. 첫 번째 뭐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이건 수사권 논란은 이미 영장이 발부됨으로써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요. 이거 여전히 주장하고 있고 예. 두 번째는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발부 절차와 영장 적시 내용에 대한 심각한 위법성을 제기하고 있다. 예. 이거 서부지법에서 조금 전에 체포영장 이의 신청에 대해서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도 이제 명분과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 예. 됐고 마지막 이게 3번째인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라며 요거 결과 나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 방어하겠다. 제가 딱 이건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반박해 네. 드릴게요. 네. 대통령 경호실장은 경호처장은
이걸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만 했다면 직권 남용입니다. 거기에는 법률 비서관이 있고요.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장의 임무는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벌써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박종준이 이렇게 오버하는 까닭은 뭐예요? 자기도 내란의 아주 중요 임무 종사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네, 결국은 이제 내란의 중요 종사자로서 형사벌적인 거를 피할 수가 없다. 여기서 협력을 한다고 한들 본인이 이제 경찰청장, 서울청장 직접 연락해서 이제 집합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그렇죠. 걸로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그 경찰대 이익인데 이분이 이익이 분들이 연락을 많이 했더라고요. 하셨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저희 같이 일할 때도 들려온 에피소드로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차장을 할 때, 경호실 차장을 할 때 위수 지역에 대해서 본인이 명령을 내리고 한 게 이순신 장군 동상 그 밖으로는 움직이지 마라. 그러면 굉장히 FM대로 했던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뒤집어서 보면. 그리고 차장 때도 외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으로 원칙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도 이제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동기들이 문자로 이제 그만해라 이 정도 했으면 됐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설득하는 것들을 꽤나 이제 보내고 했다고 하는데 원래는 원칙론자고 수석 졸업했고 행정고시도 합격을 했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 지금 보면 야인으로 있다가 어떤 음덕을 입어서 발탁이 된 셈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판사판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보면 대체로 막는 사람들이 거의 다 비슷하게 이판사판의 입장. 그리고 한 가지 요거 범죄로 보면 공범관계라고 그렇죠. 봐야 되네요. 공범관계에서 제가 이제 몇 번 스픽스에서 말씀드렸는데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날 국무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비슷한 의식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있는 거고 그 보좌를 연이어서 받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조차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또 요거 조금 다른 측면인데요. 말씀 길어졌는데 이 인맥도를 보면은 참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금 말없이 있죠. 상대적으로 말없이 있는 거죠. 엊그제 이제 사표 낸다 항명하고 했는데 충남 공주입니다. 박종준 공주죠. 충남이죠. 거기에 이제 우리 그 계속 지금 현재 뉴스에 나오면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는 나상원, 문상호, 곽종근 전부 이제 충남 대전 분들이고 또 지금 당에서 입장을 세게 내고 있는 윤상현 고향이 충남 청양입니다. 권영세 충북 음성이에요. 나경원 충북 영동입니다. 물론 부친 뭐 나경원 씨 어디 가면 자기는 충북의 딸 어디 가면 어디의 딸 맨날 하지만 김홍일 충남 예산이죠. 윤곽근 충북 청주입니다. 저도 충청도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윤석열도 뭐 충청도 연고를 주장하잖아요. 맨날 제2의 고향. 예, 제2의 고향이라고 하고 아버님 그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고 하는데 이게 그 처음에 이제 대부분 약간씩 마이너했던 사람들을 뭐 혜택을 주고 발탁한다든지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말없이 있는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한 그 어떤 점으로 연결된 그 인맥들 이런 속에서 집단적으로 좀 헤어나지 못하는 면도 있지 않은가. 유력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일날로 한번 들어가 봐요. 예. 근데 이제 경찰에 계셨으니까 제가 아는 경찰 지난 많이 당해본 입장에서는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 정말 총을 쏘는 상황이라면야 별개의 문제지만 몸으로 스크럼 짜고 있는 거 또 차벽을 막아놓은 거 이런 건 정말 쉽게 진압하고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게 잘 안 됐는데 우리 박광천 전 행정관은 좀 취재를 해보셨다면서요? 예, 제가 그날 당일날 현장에 나가 있던 경찰관, 뭐 경위권 한 명, 경사권 한 명 통화를 했는데요. 기가 차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차다. 예, 왜냐하면은 영장을 집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자체도 궁금했다. 비교적 예를 하나 딱 든다면은 이제 처음에 차가 막혀 있었죠. 네. 그래서 거기 있는 경찰관들이 길을 뚫어줬습니다. 이쪽으로 오라고. 그래서 안내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길 뚫는 게 좋았는데 거기서 이제 티격태격 계속 하니까 그렇게 했답니다. 우리가 현행범 체포할게. 우리가 수갑 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많지 않느냐. 얘기했대요. 밖에 또 150명 대기하고 있다. 지원 요청해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거 뭐 부딪히면 안 되고 저거 우리 알아볼게. 우리가 들어가서 한번 타협을 해볼게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티격태격 하니까 스크럼을 짠 경호원들이 웃고 있더래요. 이게 소위 말해 그러더라고요. 형사들 왜 말 걸치게 하지 않습니까? 쪽팔려서 죽는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밖에 또 대기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력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을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는지 진짜 궁금한데, 아니 그래가지고 안에서 변호인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랬죠? 아니 언제부터 검사가 선임기 안 낸 피의자 변호인하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변호인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들어오지도 네.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오늘 이 시각까지도 선임기가 안 됐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한번 여기 오신 계신 분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아버지가 옛날에 판사한 집입니다. 저녁 때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강간범으로 변해가지고 처자식을 강간하려고 그래요.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고 딱 때리려다가, 아, 나는 판사 출신이야. 나는 법을 지켜야 되니까 이걸 촬영해서 다음에 채정을 해서 얘를 고소해서 혼내줘야하면서 핸드폰으로 찍고 있으면은, 그게 아버지입니까? 예, 나중에 처자식이 우리 아버지는 참 훌륭한 법조인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아버지는 병신 XX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워낙 저 같은 경우는 공수처의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사실 저는 기자질 30년 하면서 최대한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쪽이거든요. 예. 그래야 정당한 비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공수처 입장에서 최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3번이나 출석 요구서를 제출을 한 부분 답답했지만, 아, 그래서 영장이 나왔구나. 뭐 그렇게 좀 합리화를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진짜 그저께 그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도저히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공수처 쪽에 제가 강력하게 좀 취재를 돌려봤어요. 니네 왜 그러냐 도대체. 그랬더니 거의 울면서 하는 얘기가, 잠깐만 요 말씀 드리기 전에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오늘 저녁에 치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가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네. 대변인 브리핑이 있었거든요, 공수처. 아, 그건 예.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얘기를 좀 하는 게 나을 예, 것 예. 같습니다. 그거 기다리실 테니까. 오늘 눈이 많이 오고 그래서 기자님들 퇴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답답한 사람들이네. 저희가 파악한 거는 멎었는데요, 지금 다 저희가 넘어갔는데. 파악한 거는 이제 오늘 만약에 다시 체포를 시도하려면 안보 수사단이 이제 처음 들어갔잖아요. 안보 수사단의 수사관들이 그러려면 이제 전원 출근해서 비상대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현재 안보 수사단은 절반만 출근을 했고요. 그다음에 엊그제 이제 1월 3일 날 체포 시도할 때 나왔던 체증했던 영상이 있잖아요. 그걸 영상 분석 작업에 지금 주력하고 있어서 아무리 봐도 오늘은 좀 거의 어려울 것 같고, 여러 가지 지금 보관으로 나오고 있는 것 중에서 이건 뭐 외적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그건 알 수가 없는데, 6일 날 마무리가 되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고 수목금에 굉장히 뭐 강추위가 예고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날까지 일종의 이제 우리 삼국지에서 많이 보던 이제 공성전이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은 들리는데, 사실은 이미 만약에 내일까지도 해서 못했다 그러면 공수처의 존립 근거 자체를 국민들이 묻는 형국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 뒤는 굉장히 의미가 없어지는 얘기겠죠.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조직에 근무해 보시면 경찰이 그렇게 진압할 만한 역량을 갖춘 거는 경찰이 그런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공수처는 신생 조직이고 사실 변변히 사람을 잡아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 것에서 오는 뭐 우왕좌왕은 아닌가? 아니면 의지의 문제인가? 어떻게 보세요? 물어보니까요. 네.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딱 이렇게 답해 주더라고요. 아, 네.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아, 한자로 공수처. 공수처. 네. 빈손이 처량한 곳, 아니면 꼼수처. 아. 하는 채 연기만 하고 하지 않는 처. 이걸 또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박관천 전 행정관의 말씀이 아니라 현장에 현장에 출동했던 있던 사람들의 경찰관들.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저도 공수처의 행태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고 있는데, 우리가 적어도 스픽스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직접 당사자들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는 그런 깨어있는 시민들이니까 이제 공수처 입장을 취재를 했어요. 일단은 공수처는 3일 그 불발 5시간 반 만에 쫓겨나온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자신들이 지금 대단히 지금 경찰을 동원해서 체포하는 게 사실상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경찰과의 동원한 게 협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협조 관계에서 이게 작전을 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다. 이를테면 자, 저쪽에서 니네 경찰을 지휘할 권한이 없는데 니네 뭐 하는 거야? 라고 지금 정치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수처 수뇌부에서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끼고 아니, 지휘 있고. 아니잖아요. 지휘도 그러니까 동원도 제가 아니죠. 공수처 입장을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부 다 반박해 네, 드릴게요. 아니 그럼 저도 반박이 가능한데 네, 여하튼 이렇게 주장하고 공수처의 있다. 입장을 예. 전해주시는 두 번째는 거니까. 네. 강력하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그 개인화하기 지참하고 있는 걸 보고 혹시라도 경찰력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자신들이 여러 가지 책임성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물러난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뭐 반박해 주세요. 자, 일단 경찰이 거기 동원된 거는요, 체포 권한이 아니고 정당한 법 집행을 막는 또 다른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자 들어간 겁니다. 따라서 경찰이 이번 공수처가 말하는 체포 권한이 없는 경찰이 거기에 개입하느냐 안 개입하느냐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범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서, 왜냐하면 거기서 정당한 영장집행 못하게 하면 또 다른 범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받으러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 개인 학위가 있어가지고 경찰 피해가 자기들 때문에 발생하면은 문제가 생긴다 그러죠. 자, 기본적으로 경호원들은 본관 근무라든 관저 근무라든 근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실탄 탄창 2클립하고 사탄을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저도 근무할 때 작전 개당 하는데도 항상 외부에 나갈 때는 총하고 사탄을 반드시 해가지고 나갑니다. 사탄이라는 건 실탄을 탄창을 끼워 나가는 거죠. 네. 그거는 기본 잠구입니다. 그 다음에 무전기하고 A 배터리 하는 요 딱 권총 벨트 있지 않습니까? 벨트에 보면 딱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피해가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경찰도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경찰이 그랬답니다. 아니 우리가 이걸 제껴줄게. 스크람 이거는. 스크람 짠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경찰들 스크람 푸는 데는 도사들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그 경찰 특공대도 무장 한 상태였나요? 아, 특공대는 항상 무장합니다. 출동 자체가 무장입니다. 근데 우리 들어갈 때 보면은 그 무장 상태가 특공대가 안 들어갔어요. 그날은 특공대가 들어간 그 경찰 체포조가 예. 무장된 상태였나요? 경찰 체포조가 무장을 안 했습니다. 무장 안 했어도 충분히 그 정도요. 그리고 거기서 있지 않습니까? 권총 꺼내가 쏠 경호원들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차라리 권총, 저 같으면 권총 꺼내면 다 쏴봐라 그러겠습니다. 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요, 이게 경호원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박상문 경호실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경호원이 총을 꺼내서 쏠 정도 되면은 이미 경호는 실패한 경우라 그럽니다. 경호는 피경호자한테 누가 위해를 가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이거 가방 갖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총 아닙니다. 무기 아닙니다. 보통 탕 누르면 철판이 탁 나옵니다. 그 철판하고 내 몸으로 이거는 막는 게 경호입니다. 경호원이 총 쏠 정도가 되면요, 이미 그건 경호 실패한 겁니다. 하도 근데 이 대통령부터 이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하튼 공수처의 그 지금 해명 논리는 예. 말이 안 된다. 쫄보 꼼수처다 이런 말씀 저도 그러니까 공감을 합니다. 이게 저 공부하기 싫은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책이나 선생을 붙여도 봄에는 따뜻하니까 놀기 좋고 여름에는 덥고 가을에는 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공부 못하는 겁니다. 네, 1월 5일에는 눈이 많이 와서 체포하러 못 가고. 기자들한테 퇴근하라고 지금 자, 얘기를 한번 했고. 제가 여쭤볼게요. 네네. 체포 영장을 발부해가 영장을 집행하러 갔습니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은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못한다면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법의 근간이 무너지는데 지금 눈이 오는 게 문제입니까? 대한민국의 근간이 무너지는데 대한민국의 근간은 민주공화국이고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오늘 그런 논리로 경찰 직장 협의회에서 똑같은 그 성명을 냈던데 예. 그 단체가 어떤 단체예요? 아, 경찰 직장 협의회는요. 참 그게 우리 노조는 아니고 노조 예. 전 단계라고 잘 아실 생각했습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성이 그럼요. 단일 조직이고요. 예, 1등 직급이 이제 밑에 실무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시청자분한테 네, 직원 드리려고. 경찰관들이 직업 경찰관들이 예. 만든 노조 비슷한 단체인데 아직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그 전 단계로서 직장협의회 그래서 근로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 이를테면 행안부 경찰국 신설 이런 거 했을 때 직협에서 직장협의회에서 아주 엄청나게 싸우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조건이라는 게 꼭 뭐 임금이나 뭐 노동 휴게만 있는 게 아니라 경찰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존재해야 되는지도 중요하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그 내란 단체에서 수계를 네네. 잡는 거를 왜 경찰이 못하냐? 그렇죠. 경찰이 여기서 물러나면 이거 대한민국 법도 없고 앞으로 다른 잡범들에 대한 법 집행은 어떻게 하냐라는 일선 경찰관들의 호소죠. 맞습니다. 경찰 직협이 있지 않습니까? 실은 경찰은 좀 이렇게 계급 사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총경 이상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경감 경정이 생각하는 거하고 경위 이하들이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그런데 이 경찰 직업이 물론 뭐 밑사람들한테는 참 솔직히 좀 가십니다. 그런데요, 경찰이 바로 가기 위해서는 경찰 직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기서 뭐를 감시하느냐? 예전에는 높은 사람들이 뭐 수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백, 저 백 받으면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백 잘못 쓰지 않습니까? 그럼 경찰 직업이 잘 흘러줍니다. 그럼 경찰 직업에서 가서 그럽니다. 당신 직권남용 아니냐? 경찰이 바로 가는데 많은 순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네, 오늘 뭐 성명 보니까 아주 제대로 썼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날까지 파악한 걸로는 경호처에서도 실제 뭐 무력을 사용해서 막고 이런 적이는 간부들 사이에서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굉장히 아쉽죠. 그 현장에서 경찰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자고 했을 때 강행을 했으면 우리가 뭐 수많은 뭐 무협지를 보든 뭐 영화를 보든 뭐 모든 졸병들까지 다 해서 뭐 한 명 한 명 걷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장수를 딱 쳤을 때 이제 무력화되고 무기력화되는 것인데 그걸 놓쳤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쉽게 이제 나오는 이건 경찰이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 그날 이제 출동했던 그 수사관들이 안보수사단의 이제 수사관들로 편제가 돼서 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실패되니까 내막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쉬워하는 거는 차라리 현장 검거, 체포 이런 거에 매일매일 하는 사람들은 광수대에 있는 광역수사대에 있는 그 수사관들이 훨씬 실전이 그게 많잖아요. 안보수사단은 뭐 간첩 잡고 이런 거니까 상대적으로 적을 거 아니에요. 광수대 마동석 한 사람만 갔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쉽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아쉬움까지 나왔고요. 사실은 이제 공수처는 이미 답을 얘기한 셈이에요. 뭐가 있었냐면 그날 이제 끝나고 박종준 그 경호처장이 한 말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올 줄 몰랐다. 겁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들어올 줄 몰랐다. 그러니까 그들이 설정해 놓은 게 1, 2, 3라인이 있는데 지금 사실상 3라인까지는 간 셈이란 말이에요. 200m지만 그게 3라인이죠. 실제. 다 간 셈이죠. 그러니까 놀랐다는 거잖아요. 본인도 쫄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동훈 처장의 말에서 이미 답이 있어요. 1000명을 보내도 못 들을 것 같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겁을 먹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날 1000명을 보내도 못 막을 것 같았으면 그들도 이제 학습 효과가 생겼어요. 지금은 그러면 몇 명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공수처의 어떤 무력함을 스스로 다 보인 거죠. 1000명이 빌 필요도 없고요. 그날 밖에서 150명이 타격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애비 투입하려고요. 그것만 투입했어도요. 저 스크럼 밀어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그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화가 났냐면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체포할게 현행범으로 경호처장 체포할게. 경호처장이 치안정감 출신이라는 거 다 압니다. 오죽 화가 났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한 가지 더 걱정되는 게 있어요. 이제 학습 효과가 여러 가지 있는 중에 지금 철망을 쳤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버스를 그날은 한 대만 막고 또 뒤에 이제 조그만 SUV 막고 뭐 이랬는데 이제 지금 넉 대를 갖다가 완전히 이제 대문 앞에를 다 봉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외곽으로 돌아갈까봐 이제 외곽은 철망을 쳤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밀고 갈 수 있는 건 이제 아스팔트 길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날 경찰이 진입한 길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 걱정하는 거는 경호처 직원들만 남은 셈이잖아요. 현재상 486명입니다. 약 500여 명 되겠죠. 여기에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일반 행정관들 중에 그러니까 어공들 있잖아요. 굉장히 충성파 어공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아마 데려다 놓고 인간 방패를 칠 확률이 꽤 있겠죠. 그럼 이건 또 문제가 또 달라져요. 경호처 직원들이야 이제 평상시 하는 게 늘 경호 업무인데 일종의 이제 마치 민간인처럼 그들에게 어떤 이 과정에서 신체상의 손상이 된다든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시비 거는 정도가 또 달라지는 거죠. 이제 더 점점 어렵게 되는 현실이라는 거죠. 일단 전망을 한번 해보시죠. 체포영장의 시한은 내일 자정까지인데 그러면 오늘은 아니다 치면 하루 남은 내일은 체포영장 집행을 하러 공수처가 한남동에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세 분? 제가 본의 아니게 공수처를 취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무슨 공수처 대변인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말씀하셔야 됩니다. 어제 공수처 입장을 제가 전달을 하는 거라는 취지를 다시 한번 좀 이해해 주시고 저도 정말 쫄보 집단 정말 짜증이 납니다만 공수처에서 이제 오늘 기자들 브리핑하면서 백그라운드로 한 얘기예요. 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공중파, MBC를 비롯한 공중파는 내일 새벽이 유력한 걸로 보고 일단 방송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수처의 상황을 보면 내일 추가
그 시도를 안 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보면 뭐 철조망 뭐 바리케이트에 버스에 그 아주 두터운 벽 그런 거 봤을 때 저 쫄보들이 지금 뭐 추가 경력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까지도 쫄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돌파할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이는데 여하튼 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행을 또 할 거냐 그랬더니 집행은 했는데 체포가 안 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집행에 액션을 취했으나 체포가 불가하고 체포를 거부하고 불가한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따라서 그럼 뭡니까? 추가적인 체포 액션은 안 하겠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면서 자 그럼 옆에 있는 기자가 그럼 내일 영장 재집행 그 다음에 시나리오가 3개인데 그 다음에 영장기한 연장 그리고 그냥 영장 없이 구속영장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 3가지 시나리오가 여전히 의미 있다고 보면 되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그렇게 쓰고 계신 게 말 그대로 전망이니 틀리진 않아 보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체포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가운데 지난번에 그냥 계속 뭐 소환 통보 3차례나 하고 영장 단계에서 그냥 자기들은 워낙 약체니까 그냥 법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오바선을 넘지 않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는 구속영장으로 바로 넘어가서 또 시간 끌고 이런 액션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100% 공감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1월 2일 날 일종의 진입로를 확보하는 그 사전 작업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1월 3일 08시에 시작을 한 것인데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뭐 진입로 확보를 한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야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장담 못할 겁니다. 어디에서 불의의 어떤 예측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책임성 문제에서부터 걷잡을 수 없는 문제까지 야간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도 전날 이제 진입로를 확보해 놓고 그 다음 날 이제 아침부터 시작해서 긴 시간을 자기들도 시나리오를 짰었겠죠. 그렇게 보면 내일 예를 들어서 아침 일찍 가서 진입로 확보하고 이미 이 양측에 이제 지지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쪽 지지자들 굉장히 격렬하게 또 대치하고 막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일 아침에 가서 진입로 확보하고 뭐 시간 끌고 뭐 하다가 해 넘어가고 그러면 못한다라고 보면 내일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입로는 사실 확보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확보가 돼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쪽 찬반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뭐 저 극우 집회하는 자리하고 또 윤석열 체포하자는 시민들하고 사이가 벌어져 있고 그 사이가 바로 대통령 관저로 가는 거여서 저는 이미 진입로는 확보돼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공수처의 의지가 있느냐. 의지가 있었으면은 지금 벌써 진작했다. 내일 그 경찰력 협조 요청을 해야 됩니다. 경찰력 협조 요청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하는 것이지 이 지금 영장을 수사권이 어디에 있냐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반드시 할 수 있게 돼 있고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렇고요. 제가 그때 1월 2일 날 그랬거든요. 제가 보기에 1월 3일 것 같습니다. 왜냐? 휴일은 인파가 많이 시위 인파가 많이 몰리니까 안 할 거고 1월 3일인데 일출 후 9시쯤 돼가지고 집행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때가 제일 합법적으로 안심한 시간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날 아침부터 나가지고 다른 데 가가지고 이제 좀 그걸 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제가 보니까 할 의사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한다 그러죠. 지금 체포영장을 본인들 스스로 집행할 수 없는 입장이라 그러는데 이거 기한 연장한다고 집행됩니까? 이거 시간만 겁니다. 네. 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다 그럽니다. 사전구속영장 신청하면 이거는 거의 기각 확률이 높습니다. 왜? 피의자를 한 번이라도 조사해가지고 피의자가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가지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냐 없냐로 나눕니다. 그러면 대통령 대통령이 도주 염려 있습니까? 도주 염려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이렇게 체포하는 쇼라도 했잖아요. 예. 그런데 경호처 직원들을 앞에 세워놓고 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건 예. 그만큼 도망의 염려, 그 다음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커진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 뭐라고 그럽니까? 영장 실질 심사는 대통령이 나간다 그러죠. 아, 저 윤석열의 변호인 같은 사람들, 변호인도 아니지만, 예, 윤측 변호인에서요. 이거 정말 꼼수입니다. 이거 정말 법 사기꾼들이 하는 짓입니다. 자, 제가 왜 나간다고 그랬는지 갑자기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판단해 보니까 왜 나간다 그런지 알겠구나 싶더라고요. 자, 영장 실질 심사를 하면은 나간다는 의사 표시를 안 하면 구인장이 발부됩니다.
그러면 영장 실질심사를 하는 순간부터 영장이 결정되기까지 신병을 갖다가 영장을 신청구한 기관에서 잡아둬야 됩니다. 서울구치소로 대기하든 아니면은 그 구치감에서 대기를 해야 됩니다. 이 구인장 발부를 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나갈 테니까 굳이 구인장 발부하지 마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 운이 좋아가지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칩시다. 그럼 그 구인장이 없기 때문에 야 구인장 있어? 나 관제 가서 대기하고 있을래. 관제 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영장 발부됐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될 이유는 딱 한 가지일 겁니다. 아마 발부된다면은요. 범죄의 혐의가 매우 중대하여 중한 처단형이 예상되므로 도주의 염려가 있음. 이거는 딱 정의화된 겁니다. 그 발부되면은 구속영장 자체에 불법성을 주장할 겁니다. 체포인터도 불법성 주장했잖아요. 그리고 안 나오면은 지금과 똑같은 결과가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 방송이 이제 뭐 구독자들께 고구마를 드리는 건 아니어서 예.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 윤석열은 온갖 짓을 다 하고 오늘 또 놀라운 게 공수처장 등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뭐 경찰청 차장 등 직무대행이죠. 150명 고발하고 뭐 별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적반하장인데 그러니까 자기 안위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사람인데 그러면 국가가 이 시스템이 윤석열이라는 괴물 앞에서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지금부터 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윤석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국민들이 정말 분노에 차서 심지어 이제 전기 수도, 가스 다 끊어버려라. 그러면 이제 못 버틸 거 아니냐인데 거긴 또 문제가 있잖아요. 윤석열, 김건희야 그렇다 치는데 그 경호처에 그 일반 그 늘공들, 일반 직원들 이런 분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또 다 저 감당하겠어요. 결국 보면 이런 거는 이제 정말 얼마나 분노에 차면 이렇게 했는가 하고 이제 우리가 다 마음을 알 수 있는데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키를 쥐고 있는 이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 마치 남의 다리 긁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법과 원칙대로라면 본인이 명령을 내렸어야죠. 그죠? 법과 원칙대로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본인이 명령을 내려야 되는 게 법과 원칙이죠. 그리고 이건 헌법적 질서에 부합하는 거죠. 그래서 그 딱 한 가지 답. 그러면 그것마저도 지금 이 사람이 역시나 이제 공범의식 때문에 하지 않는다. 그럼 마지막 남는 거 시간 끌기밖에 없는데 무기력하게 이렇게 된다? 아마 공수처 같은 경우 존립 기반 근거에 대한 분명히 물음에 닥치겠죠. 경호처 존립 기반에 대한 존재 근거에 대한 벽에 부딪히겠죠. 궁극적으로 조금만 이들이 생각해 보면 자기 발로 걸어 나오는 거 이상의 판단을 하지 못할 텐데 하여튼 뭐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성적인 상태가 아니니까 결국 국민의 어떤 단합된 힘으로 끌어내릴 거라고 저는 확신은 합니다. 그렇죠. 끌어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답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권한대행은 경제 관료입니다. 경제적 효율성에 대해서 아주 알으신 분이죠. 아니 법관이 헌법에서 발부한 영장 집행도 거부하는데 사병 집단이 거부하는데 최상목 부총리가 시킨다고 권한대행이 시킨다고 듣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마 이분께서는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이거 수사를 재입법하면 됩니다. 공수처에서 과감하게 우리는 지금 해보니까 우리가 준법을 집행할 수가 없으니까 할 기관 그러면 바로 국정원에 손들 겁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수사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란죄에 대한 수사. 그래서 검찰도 또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할 수 있는 기관 이첩해가지고 거기서 영장 받아가지고 이미 제가 보기로 대통령 경호처는요. 옛날에 고려말 최씨 무신 정권의 사병처럼 윤씨 검찰 정권의 사병화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 경호실 국가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국가공무원이 헌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사병화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관에 재이첩을 해야 됩니다. 네, 제가 경찰에 물어보니까 언제든지 땡큐랍니다. 바로 가서 영장처가 잡아내 온답니다. 그럼 공수처는 이첩을 할까요? 재이첩 해야죠. 자, 아니, 당위 말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 기자들이 다행히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경찰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기자들이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물어봤는데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하며 그 부분까지 논의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사팀 거의 전원 나왔는데 모르면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일단 재입첩은 생각하지 않는 걸로 보이죠.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제이첩을 만약 할 거면은 경찰 단계에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아니요, 처음에 이제 수사권 얘기를 하면서 경찰이 가지고 네. 있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 공수처가 가져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달라고 해서 가져간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도 안 되는데 달라고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냥 권한만 가져간 거예요. 이게 탐나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범죄자를 공수처 앞에 세우는 건 조직으로서는 어마어마하게 탐나는 거여서 가져가긴 했는데 쫄보가 됐든 어떻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면 다시 가져와야 되는데 이거를 강제할 방법은 어디 있습니까? 국회에서 이야기해야죠. 국회에서. 예. 그리고 더구나 국회에서 이제, 그 경호처장이나 차장 있지 않습니까? 긴급 운영이 열어 가지고요. 누구의 지시를 받고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했냐 따져야 됩니다. 지금 저 경찰에서 공무집행 방해로 수사한다 그러니까 네.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어 못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한 명은 나옵니다. 1월 8일이 이제 국회 운영이 예. 전체회의인데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지시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또 범죄 하나 추가되는 겁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죄입니다. 교사범은 정부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이 아니고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제 기자들 사이도 김영현 공소장이 이제 공유가 되기 시작하고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받아봤는데 진짜 되게 자세히 수사를 했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공수처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 영장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검찰로 갈까 공수처로 갈까 하다가 다시 공수처로 간 거잖아요. 예. 이럴 줄 알았으면 검찰이랑 사실 업무 협조를 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사고적으로 그런데 드네요. 검사 독재 정권의 폐악을 그러니까.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네. 이 중요한 사건을 다시 검찰에 맡기기에는 이건 정말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공수처가 근데 이럴 저는 줄 몰랐죠. 우리는. 아니 그러니까 경찰이 이첩 네. 받으면 저는 경찰은 충분히 능력이 된다고 봐요. 되고도 남는다고 근데 봐요. 어차피 영장을 청구해야 되잖아요. 영장 청구 체포영장 청구하면요. 청구 예. 어디다가 청구를 하냐고요. 검찰을 검찰에 통해서요. 청구하죠. 그럼 또 검찰이랑 가는 거죠. 검찰에서 이거 기각 안 시킵니다. 못하죠. 기각을 이거는 딱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윤석열 이제 씨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윤 대통령이라고 그랬는데 하는 거 보니까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붙일 필요 없고요. 윤석열 씨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국민들이 솔직히 오해를 했습니다. 검찰들이 좀 이렇게 수사를 대충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쪽에 아는 사람들한테 그쪽에 솔직히 수사한 사람들한테 분위기를 한번 살짝 물어봤습니다. 딱 한마디 나왔습니다. 우리는 개개인의 검사 선배도 중요하지만 우리 조직의 존립 여부가 달린 문제가 더 중요하다 그럽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 범죄를 했으면은 실무 검사들 있지 않습니까? 손절하는 분위기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공수처에 준다 그랬을 때 박세현 저보고 특수본부장이 갔지 않습니까? 밑에 대다수 검사들의 여론이 이렇습니다. 갔지 않습니까? 이거 주면 안 되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우리나라 별을 지금 몇 개를 구속시키고 다 밝혀냈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거. 예, 그렇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찰로 돌아갔을 때 이제 네. 그 검찰로 청구했을 때 검찰에서 따로 그거를 뭐 기각하거나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신을 네.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 국군 통수권까지 이양을 받은 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종의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건데 자기가 명령 권자입니다. 아마 저는 그 내렸을 때 거역하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박종준 씨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명령권장하고 인사조치까지 다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박종준 처장, 직위해제하면 그만이죠. 직위해제 다 하면 그만이죠. 그때의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강도, 분노의 강도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리고 실정법상의 처벌의 부분. 근데 지금 이렇게 갔을 때는 최상목 권한대행도 아주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죠. 직무유기죠. 그다음에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방조죠. 명백하게 방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결국 우리가 압박의 포인트를 공수처 저 바보들한테는 압박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경찰이 수사 의지가 있으니 검찰이랑 다시 한번 해볼래? 검찰도 못 믿겠지만 여하튼 그런 정도인데 사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압박 포인트는 최상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상목이 헌재 재판관 2+1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빠르면 이번 주 정도에 나머지 마 재판관에 대한 임명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원래는 이 최상목이 정리하면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경호처에서 적절하게 판단해 대응하라. 라고 발언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경호처에서 경력을 지원해달라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 적절하게 판단해봐. 라고 했다는데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최상목은 아무 얘기도 안 한 거라는 거야. 네. 그냥 검토해봐. 난 모르겠어. 이 얘기인데 이제 경찰에서는 제대로 판단한 거야. 아, 이거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라는 말이구나. 우리 그러면 안 보낼래 경호처로 이렇게 했고 예. 국임당 선수들은 그거는 최상목이 제대로 판단했네. 경호처에 지원하라고 했는데 경찰이 하극상한 거네. 이렇게 정세적으로 정치적으로 사안을 몰고 가고 있는데 핵심은 최상목은 비겁하게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최상목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인다. 탄핵에 대해서도 다시 거론을 그래서 아까 세 분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 열쇠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엄 해제 요구도 국회에서 했듯이 이 지지부진한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를 체포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해법도 사실은 국회에서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해가지고요 공수장을 갖다가 나오라 그래가지고 헌법이 준 권한을 집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집행할 수 없으면은 또 그럴 겁니다. 우리는 인원이 작고 그러면은 그 있는 국가기관으로 재입첩을 시켜라. 그럴 의사 있느냐 물어보고 운영위에서는 경호처장하고 차장 둘 중에 아무나 나와봐. 둘 중에 하나는 꼭 있어야 된다니까. 누가 시켰어? 이런 불법행위를 했어. 그래서 불법행위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야 됩니다. 거기서 불법행위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는 순간요. 경호처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해도 안 막습니다. 왜냐? 거기서 불법이라는 게 국회에서 이제 하면은 생중계가 될 거지 않습니까? 요거는 판례상으로 증거 자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모만 안 되려고 그럽니다. 3일날 영장 집행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경호실에서도. 그래서 2일날 저도 이제 아는 사람 몇 명이 전화를 왔는데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위에서 간부들이 시키는 거하고 밑에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개인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요? 아니 그게 겁나면요. 그럼 우리나라 검사하고 판사는 전부 다 소림사 출신이어야 되고 검사는 8단, 판사는 9단의 무술을 가지고 있어야 법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안 되는 어떤 이유든 안 되는 이유가 있으면은 될 사람한테 이걸 해가지고 적어도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지키는 것은 국가기관이 할 수 있게 해야죠. 지금 말씀대로 이제 유혈의 충돌은 누구나 다 걱정은 하는 거지만 정작 집행하는 기관에서 그걸 무서워서 한다 그러면 이건 애초부터 틀린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한 번 실기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할 때 그들의 학습 효과에 의한 방어력도 더 강한 거고 실제 이제 어떤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은 이제 적어졌지만 방어하고자 하는 의지나 자기들의 결사항전에 대한 그런 결의는 훨씬 더 강해진 거죠. 그렇다고 보면 유혈 충돌 우려는 더 커진 거죠. 예. 그렇게 보면 지난번에 분명히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해도 지금 공수처에서는 논리 모순에다가 현실 모순에다가 집행할 의지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 내일도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자, 시기와 관련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기자 간담회에서 오늘 저녁에는 사실상 집행하지 않겠다. 바깥 상황 보면 눈도 많이 오고 네. 오늘은 기자분들 퇴근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강제 집행이 유력하게 거론됐던 거는 내일은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냥 버티면은 조금만 더 버티면은 자정 지나서 이게 무효화되는 체포영장인데 그 경호처 입장에서는 그냥 눈에 보이는 그 목표만 달성하면 끝나는데 오히려 더 저항 의지를 공고히 해줄 수 있는 시점이 내일이기 때문에 내일은 하지 않지 않겠느냐, 오늘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오늘 안 한다 그러면 내일도 난망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걸 다시 경찰에 보내는 거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영장을 지금 시나리오 3개 중에서 하나를 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냥 영장, 사전구속영장 쳐가지고 어떻게든 자기네가 했다라고 하는 주도권을 가졌다 한때 열흘이나마 이런 자기들의 기록용으로 지금 버티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이첩받지 않더라도 예. 경찰이 그냥 수사해 버려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니,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서로 영장- 3개 기관이 네. 그 부장님 합의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여기서 하자.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3개 기관에 서로 수사한다고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을 서로 3개 기관에 수사할 수 있냐 이게 되냐 해가지고 적법 절차 논란이 있으니까 검찰도 양보를 했고 경찰도 양보를 해가지고 이쪽에서 하기로 또 그 공수장에 나와가지고 강력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구속수사 원칙이라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넘어왔고 제가 그때 스픽스 나와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철조망 친 거요. 소방 협조해가지고 그 소방이 자르는 거 있습니다. 전자를 딴 게 있거든요. 탁탁 자르면 저거 10분만 하면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그렇죠. 자기들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에 갔을 때 개인 확인을 가셨다고. 그러면 서울경찰청에 요청하면 됩니다. 만약 개인 확인을 쓸 경우에 경찰 특공대 밖에서 대기시키면 됩니다. 경찰 특공대 진압하면요. 저거 5분도 안 갑니다. 그리고 경찰 직업에서는 전국 경찰 특공대 그러는데요. 서울 경찰 특공대만 해도요. 정말 이렇게 외신에 나갈까봐 나쁘끄러워서 그런 거죠. 저거 뭐 금방 진압합니다. 사실은 이제 가장 걱정했던 게 이제 5호 경비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김용현, 군인이니까요. 나상원 등등이 다 그 출신들 아니에요 기존에. 그렇죠, 예. 그리고 그들의 이제 음덕을 입은 사람들, 그 기갑 여단장도 이제 구모 그 장군도 예. 거기 출신이고, 그래서 5호 경비단이라든지 또 33 헌병단이라든지 기존에 이제 1경비대 그 기존의 옛날 30하고 33 경비단이 합쳐진 이런 이제 30단하고 30단하고 33 합체단 이런 것들을 이제 오히려 걱정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101, 202도 어쨌든 거기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이미 이제 표방을 한 예. 거고요. 군도 이제 빠진 거. 그럼 사실상 남은 건 경호처만 남은 거거든요. 원래 이제 경호처. 그럼 그 중에서 90% 이상은 늘공들 아닙니까? 그렇죠. 숫자로 보면. 그들은 자기들 가족 부양에 대한 거, 연금의 문제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지금 절박한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생계고 현실이니까. 그렇다고 보면 정말 의지만 있다 그러면 그날 당연히 했었어야 되고, 의지만 있다 그러면 오늘 정도의 사전 정지 작업을 엄청나게 했었어야 되겠죠. 자,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 우리 구독자들께서도 그런 말씀, 국민들 한남동에서 얼어 죽는다 빨리 집행해라. 자, 이제 해법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국회의 역할도 있고 경찰로 재이첩하는 것도 있고, 공수처가 갑자기 없던 의지를 갖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내일 자정까지 시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박관청 행정관부터. 내일이라도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은 앞에 한번 개인 확인을 받기 때문에 서울경찰청에 얘기할 때 앞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특공대를 대기시켜 달라. 그리고 그 한 인원 200명 뽑아달라. 금방 뽑습니다. 해가지고 내일이라도 집행하려면 집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에서 경호처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책임자 나와가지고 반드시 국민 앞에 세워가지고 책임 추궁해가지고 증거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늘공들은 밑에 경호 직원들은 그거 안 끼려 그럽니다. 자, 형사처벌 받죠. 연금 날라가죠. 잘못하면 내란죄 잘못하면은 이거 공범으로 됩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방법이 많기 때문에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제발 의지를 가지고 해주고, 그 국회에서 그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약간 프레스를 가해야 됩니다. 네. 아까 말씀 주신 뭐 1, 2, 3안들 있지만 그건 뒤에 이제 뭐가 안 됐을 때 이제 하는 얘기들이고, 그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프레셔 하는 것도 당연한데, 내일도 이제 공수처의 의지를 보면 참 뭐 미약하고 너무나 참 한심스럽고 화가 나는데, 반드시 뭐 1000명을 동원해도 못할 것 같다. 그러면 2000명, 3000명이라도 압도적 화력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고소당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권력이 뭐라 그랬을 때 윤석열 씨 먼저 해 가세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저한테 뭐라고 할 겁니까? 그렇죠. 무슨 강제력으로 저한테 뭐라고 할 겁니까? 저는 힘이 없어서 개인이라서 그 사람은 힘이 있어서, 이게 대한민국 법치가 무법천지로 완전히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단절하기 위해서라도 압도적 공권력으로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저도 공감을 하고요. 내일 마지막 기회다. 전혀 이거는 뭐 철조망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 다만 지금 최상목이 자기 뭐 경제 관료고 경제통으로서 뭐 지금 뭐 경제를 챙겨야 되는데 운운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체포영장 하나 집행이 안 되는 이상한 나라로 보이는 거예요. BBC에서 저 이해할 수 없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대한민국이랑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겠습니까? 법이 안 지켜지는 나라의 국민이랑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제가 봤을 때는 경제를 위해서라도 최상목에 대해서 이제 강도 높게 이제 뭐 애도 기간도 끝났으니까 바로 탄핵 절차를 들어가고 일단 발의된 상태에서 이게 압박 효과가 더 클 거기 때문에 탄핵을 꼭 안 하더라도 바로 지금 이제 탄핵 절차가 내일부터 들어가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당장은 답답해 보이나 할 수 있는 일은 많고요. 또 윤석열을 처단하겠다는 쪽에서 구사할 수 있는 카드도 여럿이다. 그래서 당장 조금 지지부진한 거 답답하시겠지만 단박에 안 끝나서 화도 많이 나시겠지만 진득하게 한번 우리가 잘 기다려보고 또 거리에서 우리의 의지를 모아보도록 하고요. 다 바라는 것처럼 내일이라도 공수처가 정말로 마음을 고쳐 잡고 국민이 바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고발뉴스의 이상호 대표, 박관천 전 행정관, 또 신용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로